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어제 강기훈 씨가 유서 대필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991년 분신 자살한 전민영 간부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작성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지 24년 만의 일인데요. 대법원은 강 씨의 유죄 선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과수의 필적 감정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서 대필 사건이 아니라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동안 고통받은 강기훈 씨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수사검사들은 시대에 따라 증거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해놓고도 나 몰라라 하는 모습, 대한민국 사법부와 검찰, 너무나 뻔뻔합니다. 이런 일에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 표명을 위해서라도 사법부는 당장 고개 숙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오늘 팟짱은 네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전혀 다른 뉴스에서는 예비군 총기 난사 현장에 다녀온 이희훈 오마이뉴스 사진기자와 현장에 있던 예비군들을 만나본 유성의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하고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로부터는 이완구 전 총리 검찰 소환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검찰 출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에서는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5조 원짜리 소송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말씀 나눠보고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관은 예비군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의 고정 코너 이택수의 여론일기에서는 이번 주 여론의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5일 금요일 장윤선의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소환된 이완구 전 총리가 10시간 반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무슨 얘기를 했는지 검찰에 나가 있는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네, 오마이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이 전 총리가 홍준표 경남지사보다는 짧게 조사를 받았어요.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17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검찰청사로 나왔고요. 네. 이완구 전 총리는 이제 13시간 반에 조사를 받고 네. 조서 열람이나 확인을 한 다음에 한 15시간 만에 검찰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네,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전 총리에게 기자들이 또 질문을 했을 텐데 이 전 총리는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네, 그 출석에 앞서서도 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었는데요. 예, 그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선거 와중에 독대한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성전회장 측 증인들을 회유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 회유한 사실이 뭐가 있겠냐고 답을 했습니다. 뭐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 이런 말까지 했던 이 전 총리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이 전 총리가 성전 회장과의 독대 정황을 반박하는 뭐 이런 자료 이런 걸 내놨나요? 어땠습니까? 네, 어제 나오면서 한마디를 했었는데요. 네. 이 전 총리가 그 필요한 자료가 있으니 또 제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 독대 정황을 반박하는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보고, 검찰 쪽에 이러한 정황을 반박하는 자료를 못 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볼 때는 이 전 총리의 소명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검찰은 어제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어떤 조사를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3년 4월 달에 예. 그 충남 청양 부여 재보궐선거 당시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이완구 전 총리가 부여 사무실에서 이제 독대를 했는지 여부와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완종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 비서관이 네. 그 당시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술을 조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검찰에서는 뭐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이 전 총리 조사를 마쳤는데 뭐 혐의 입증 이런 거에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이렇게 소환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네. 주변인 관계인 조사와 자료 조사가 마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부르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 뭐 이완구 총리가 뭐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은 이 부분을 이들에 대한 정확한 물증과 네.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나온 뭐 브리핑 내용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다고 네. 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다음 주가 되면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함께 네.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신병 처리가 어떻게 정리될 할지 것으로 봅니다. 결정될 네. 것이다. 네네네. 강민수 기자가 뭐 홍준표 전 경남지사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아직 네네. 경남지사 현직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저도 총리라고 말을 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네. 구속 기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불구속하는 방향으로 네. 기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정황이 가장 구체적인 2명에 대한 검찰이 소환 조사가 끝났는데요. 자, 다음 주 정도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희가 지켜보고요. 이제 궁금한 게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6명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아직 6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홍 지사나 이 전 총리처럼 관계자들을 부르거나 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그 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만료되면 나머지 이제 6명에 대해서도 자료 파악과 관련된 소환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수사팀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일정대로 차근차근 가고 있지만 네.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속도가 나기도 하고 다른 부분은 정체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중간 수사를 점검을 하고 나머지 6명을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오전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죠? 네, 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던 2011년과 12년에 그 중앙대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은 대가로 박범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업무상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정도로 이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박 전 회장이 검찰에 나오는 도중 중앙대 학생들이 박 전 회장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줬다고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오늘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요. 예, 그리고 박 전 회장이 이전에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박 전 회장이 검찰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카네이션을 이제 달아준 겁니다. 그래서 오전 9시 45분에 박 전 회장이 이제 승용차에서 내려서 서울중앙지검 입구 쪽으로 이제 다가오자 갑자기 이제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네. 박 전 회장 쪽으로 이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남학생 손에는 박용성 이사장님 사랑합니다는 종이가 들려 있었고 네. 여학생이 이제 손에 카네이션을 들고 직접 그 왼쪽 가슴에다가 카네이션을 달았습니다. 네, 뭐 돌발 상황이었는데 뭐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네, 당연히 박용성 전 회장이 포토라인에 서서 이게 막 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네. 돌발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박용성 전 회장도 좀 놀라가지고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좀 앞으로 가다가 네. 기자들이 또 막아서고 또 밀려서 예. 좀 소동이 있었습니다. 네. 박 전 회장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학생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별다른 말은 못했고요. 좀 그 기자들이 질문과 상황이 좀 이렇게 뒤섞이면서 네. 특별한 말 얘기는 못했습니다. 네. 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또 교수들에게 막말 이메일까지 보냈던 박 전 회장에게 중앙대 전 이사장이기도 한데요. 스승의 날이라고 카네이션을 달아줬다는 건데 참 오늘 세상에서 제일 씁쓸한 카네이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 전 회장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카네이션 달아주면서 이제 기자들이 붙고 네. 이렇게 막 몸싸움이 좀 있었는데 네. 기자들이 질문에 이제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하고 조사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포토라인에 서서 뭐 정식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뭐 학생들이 카네이션 달아주고 뭐 이런 상황에 소동이 벌어지면서 그냥 들어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얘기도 잘 못하고 좀 얘기를 제대로 할 때쯤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또 박 전 회장이 고령의 나이다 보니까 70대 중반의 나이로 있어서 좀 기자들이 막 몸싸움을 하니까 그리고 그 달려있던 카네이션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자들과 그 박용성 회장이 사라지고 나서는 주인 없이 이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군요. 뭐 그런 카네이션 소동이 벌어지면서 박 전 회장은 제대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은 하지 못하고 소동 끝에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고 카네이션은 땅바닥에 뒹구는 상황.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수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